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남은 것은 청문회 정국입니다. 과거 어느 정권의 초대 내각 때의 그 청문회보다도 더 뜨거운 온 국민의 관심을 모으는 그런 청문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의도 정가에서는 민주당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3명, 낙마 저격 명단 3명을 결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두 번째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세 번째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먼저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거의 패닉에 빠진 멘붕 상태에 빠진 것처럼 지금 파르르 그렇게 얼굴이 새파라진 상태에서 지금 들고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동훈 후보자를 겨냥을 해서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인 이인자다.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위험한 징조다. 암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 말이 굉장히 세죠. 네. 어느 정권에서 대통령 혹은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국무위원 후보자를 향해서 암덩어리를 도려내야 된다. 이런 말을 쓴 것은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아무튼 박홍근 원내대표 거의 악에 바친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낙마 리스트를 정리를 한다면 한동훈 후보자를 1번에 올려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전체 분위기다. 지금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법사위 지금 치열한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낙마 리스트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이게 이제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요.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학교 병원 부원장 그리고 원장을 하던 시절에 그 정호영 후보자의 딸 아들이 차례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 편입학했는데 여기에 석연치 않은 그런 요소가 많다. 이제 이런 겁니다. 민주당의 인사청문 태스크포스 단장인 민형배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조국 전 법무장관식으로 하자면 검찰이 얼른 압수수색해서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낙마 리스트라고 한다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거론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액 고문료 논란, 김앤장 로펌에서 받은 그것이죠. 그 다음에 재산 증식 과정, 10년 동안에 40억 재산이 80억이 된 그 과정을 이제 들여다볼 것으로 벼르고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그 이제 국회에 임명 동의안 요청서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임명 동의 그 요청서가 지난 4월 7일 날 왔으니까 인사청문회를 4월 27일 이전에 열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날짜상으로 4월 25일, 26일 그러니까 다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내일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이 낙마 리스트 세 사람을 정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아마 주안점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주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민주당 쪽에서도 집중 포화를 쏟아붓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를 낙마시키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쪽 사정에 매우 정통한 한 고위 인사는 민주당 쪽에 충고하기를 절대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키려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마라. 국민적인 역풍이 엄청나게 불어올 것이고 6월 1일 지방선거는 보나마나 대참패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한덕수는 건드리지 마라. 지금 이런 분위기가 민주당 내부에서는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말을 했네요. 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이제 뒷받침을 철저하게 하겠다. 이 사람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지칭한 겁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더 이상 조선 제1검이라는 평가를 받던 검사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선진적 사법 시스템 정립에 노력을 기울여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여야 전국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는 아마 여야 전면전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의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태자로 불리는 한동훈을 넣어 공안 통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검찰 하나회 같은 자신들만의 리그에 대한 해체는 국민에 대한 명령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5월 3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있죠. 그거 이전에 이제 검수완박 이 법률 개정안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장관직을 맡기 전에 아무튼 검수완박을 끝낸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내정은 망국 인사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암덩어리를 도려낸다. 망국적 인사. 민주당의 그 빅마우스들의 이 말이 거의 상한산 없이 지금 거의 울부짖는 비명소리에 가깝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그동안 검수완박에 관해서 민주당 내의 온건파들의 그 걱정 어린 목소리가 적지 않았는데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 이후에 민주당 안팎에서는 강경파들이 전국을 주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그런 말을 한 분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하면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한동훈 후보자 지명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오히려 미끼를 던진 것이다. 민주당 쪽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주당 쪽에 미끼를 던진 것이다. 그래 한동훈 후보자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한동훈 후보자에게 매달리고 검수완박을 빨리빨리 좀 해봐봐. 그러면 6월 1일 선거는 국민의힘의 대승리로 끝날 것이다. 뭐 이런 전체적인 로드맵과 전략 속에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이라는 미끼를 민주당에 딱 던졌고 민주당은 그걸 덥석 물고 있는 것이다. 네, 유인태 전 사무총장 아주 독특한 그런 분석을 하고 있죠.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지금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을 거부해달라 이렇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게 해달라 이러는데 청와대는 아직 침묵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문제명
문재명의 비리를 덮겠다는 계약법이다. 문재인, 이재명을 합해서 문재명이라고 하죠. 문재명 비리를 덮으려 하는 계약법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호밖에 없는 입법을 강행한다면 그 결과는 지민 완박이 될 것이다. 지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박살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정의당하고 공동 전선을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이제 정의당이 앞으로 소금 같은 존재로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한다. 검수완박 이것만은 저지를 해달라 이제 이런 겁니다. 필리버스터 의사 진행 방해 이제 이거를 할 때 정의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겨레 신문이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출범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제 분석을 한 것이 있는데요. 아마 이것이 이제 민주당 쪽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한동훈 법무장관 시대가 열리면 한동훈 법무장관은 청와대 비서실장, 검찰총장 역할까지 다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윤석열, 소통령 한동훈 시대가 열린다. 뭐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소통령 한동훈 예고. 제목 보이시죠? 네. 이런 기사를 보냈습니다. 민정수석실 기능을 맡는 데다가 검찰 내에 윤석열 라인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수사 지휘가 가능하다. 그래서 차기 정부의 사실상 2인자 또 왕장관이 될 것이다. 이것은 측근 챙기기 발탁 인사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심이다. 그래서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정무적 판단, 또 민정수석 기능 이관을 통한 여권 및 공직사회 감시, 그리고 수사에 정통한 실세 장관으로서 사실상 검찰총장 구실, 뭐 이런 것을 다해서 슈퍼 국무위원의 탄생이 된다. 그래서 소통령이다. 윤석열 정부의 2인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여기 하나의 분석이 있는데요. 한동훈 후보자를 만약에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수사기관 장에 앉혔다면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할 경우에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을 국무위원에 기용함으로써 이런 논란을 피해가면서도 수시로 법무, 검찰 이 내부 상황과 정보를 점검할 통로가 열린 것이다.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 후보자는 주요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론을 봐가며 수사정보 노출 내용과 시점을 조절하는 등 정무 감각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조선제일검 이런 평가도 있지만 정무 감각이 탁월하다 이런 평가도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 내부 한 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검찰 내에서도 판단이 빠르고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에서 중요 판단을 내릴 때 한동훈 후보자와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번 주말 지나고 다음 주 이른바 여야 대치 국면이 초긴장 상태로 접어들면서 이제 몇 개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입니다. 각 상임위별로 16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야가 초강대강 대치 국면이 열릴 것으로 보이고 그 중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가장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고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은
3명의 후보자에게 화력을 집중한다. 첫 번째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두 번째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그런데 그 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아마도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서 무난히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출범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예측과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